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이 보류된 것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 심사 권한을 침해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언론 브리핑으로 압박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추경 예산 예비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삭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 첫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송악산 사유지 매입안건 심사 보류에 문제가 있다는 제주도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민의 제1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의원들도 제주도가 예산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아니 의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하나잖아. 횡단보도 하나. 전화로 아니 의회에 와서 대화하면 안 됩니까? 이 소통의 방식을 브리핑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고 이번에 이런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정치력이 좀 부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된 보조금 예산을 놓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의회가 올해 본 예산에 포함시킨 사업들을 제주도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삭감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8시간에 763건을 심의하려고 하면 자료는 미리 배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이거는 분류를 해놓은 거지. 이건 적정, 이건 부적정, 이건 부결. 우리 예산 부서의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또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조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버스 회차지 매입 비용 등 추경 예산의 10%가 넘는 4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에서도 삭감 규모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출범 1년을 앞둔 오영훈 도정과 도의회의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도내 수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제주도가 감시 해역을 늘리고 이 방사능 검사 품종을 강화하는 등 수산 분야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며 불안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도는 방류에 대비해 14개 해역에서 해오던 실시간 방사능 감시를 18개 해역으로 늘리고 방사능 검사 품종을 11개에서 15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휴대용 측정 장비를 도입해 위판장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삼중수소 분석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석법을 구축을 하는 게 올해 안의 목적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수산물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며 불안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산물을 검색을 했을 때 과연 제주산 수산물이 뜨는 게 보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소비 어떤 위축이 시작되는 단계죠.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와 검사 정보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적인 홍보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업체들은 거의 수입을 안 할 거다. 소비자들이 안 사 먹을 거다라고 거의 얘기하고 있고요. 방출 시 수출은 거의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바닷물을 떠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를 계속 보고를 해줘야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지 않겠느냐. 네. 미온적인 정부 대처에 손 놓고 있지 말고 부산과 울산, 전남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오염수 전담국을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수산물 안정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가 사람 찾으러 간 것이 그것이 행방불명 집이 안 돌아왔고 이제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나 6살까지 이제 키우다가 제가 하인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사는 게예요. 사는 게 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사람이 자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폭도 새끼나 마찬가지지. 저희 아버님이 양자를 갔습니다. 대가 끊겨서 강천상 할아버님이신데 형무소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동생분이랑 우리 증조 할아버지죠. 같이 끌려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내색도 못하고 그 연자자 때문에 또 얘기하면 이 폭도들 하면서 마을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고 정말 힘들게 사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무죄 판결 받아서 명예회복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저희들한테는 형무소 같다는 말씀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집안에서 이게 좀 금기시됐던 그런 것들이 같았고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왜곡되고 의심돼 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아마 쉬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란죄라는 이제 검사 요지 말씀을 딱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요. 아유 슬프기도 하고 막 또 어디 가서 좀 소리치면서 좀 외치기도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덕칠 할아버지의 큰아들 되는 문옥 삼촌과 권옥 삼촌이 계신데 어릴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 때문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이곳저곳 육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유족들이 이 마음을 과연 국가가 얼마나 헤아릴까? 국가는 정말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때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부족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서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제주공항 북부공역의 항공로 안전 확보 방안이 미비하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부처 간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실무위원회를 재가동해 제주공항 접근 관제구역과 중첩되는 군 작전구역을 비행 훈련이 없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제주공항 도착 항공편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방부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만나 희생과 공로에 합당하게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공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5.18 유공자 13명과 유족 2명이 살고 있는데 유공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유공자 특별지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 제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출범과 위촉식이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MBC는 11명의 시청자위원을 새로 위촉했고 위원장에는 강덕윤 제주관광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새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제주문화방송의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시청자들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주 중산간에 들어선 아덴힐 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 리조트 측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업자는 리조트를 정상적으로 완공시킨 뒤 매각했는데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2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제주 4.3에 대한 국내외 기자들의 인식 확산과 4.3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홍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홍보사업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지난 1964년 건설된 제주 첫 철골 트러스 건물로 문화체육 행사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제주시민회관이 59년 만에 철거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안에 시민회관 해체와 지하 터파기 공사를 마친 뒤 2020년 2월까지 38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